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황충은 명사로서 메뚜기과의 곤충이라고 나옵니다. 여름에 시골논이나 밭에서 또는 산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곤충입니다. 지금 중국은 각종 전염병과 엄청난 환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건 홍수로 뜸하다가 최근부터 다시 메뚜기떼가 창궐하여 중국의 또 다른 재앙으로 덮치고 있습니다. 7월 현재 중국에서 메뚜기떼의 등장은 아프리카와 인도에서 건너온 메뚜기떼들이 아니라 현지에서 메뚜기떼가 번식해 나타난 것입니다. 5월에 등장한 동북 삼성에 나타난 메뚜기떼와는 다른 것입니다. 현재 중국 지린성, 광치성, 해룡장성에서 나타났고 후난성 융저우시 미니언의 마을 두 곳에서 대량으로 출현했습니다. 일부 기후과학자들은 기후변화가 메뚜기떼의 출현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를 휩쓰고 있는 이전의 메뚜기떼 역시 인간의 잘못으로 인한 재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에 아라비아 반도의 가장 건재한 지역을 강타한 사이클론이 사막 메뚜기종의 번식에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막에 비가 내려 풀이 무성해지면 메뚜기떼는 엄청난 알을 낳습니다. 그러다가 비가 그쳐 풀이 말라 죽으면 메뚜기 알들은 부화 조건이 맞을 때까지 휴먼 상태로 들어가고, 그렇게 누적된 메뚜기 알들은 알맞은 상황이 다시 갖추어지면 일제히 부화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가 메뚜기떼 출현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어, 즉 메뚜기떼의 창궐 자체를 인간의 잘못으로 인한 천벌로 보는 인식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인식은 서양에서는 뚜렷한데 성경에서는 메뚜기떼의 재앙이 단순한 자연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종종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황충을 재앙으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9장 3절에서 5장 3절에 보면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너희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시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를 해석해보면 정확히 현실 세계에서는 성경의 황충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메라고 묘사된 것은 현재의 세계가 사이클론과 같은 강한 태풍이 자주 발생하고 대기의 공기가 오염되어 있다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현실과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 황충은 식성이 어마어마해 농작물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번식하기 전에 이 메뚜기떼는 인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농작물을 먹어치우면서 농부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않은 사람만 해하라 하시더라는 말의 의미는 기독교를 부인하는 중국 공산당을 의미하며,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라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다라는 말의 의미는 사람에게 직접 해를 주지 아니하고 사람이 먹어야 할 모든 식량을 먹어치움으로써 식량 부족 사태를 일으켜 인간을 고통 속에 있게 하려 함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는 앞으로 올 식량난을 대비해 벌써부터 베트남을 비롯한 많은 식량 수출 국가들이 수출을 자제하면서 자국의 식량을 비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현상을 만드는 거대한 메뚜기떼는 중국에선 처음에는 약간씩 번식하던 메뚜기떼가 현재 후난성뿐만 아니라 지린성, 광치성, 해룡장성까지 거대한 메뚜기떼로 변해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 뒤에는 지구상의 이상기후와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이런 대재앙이 집중되는 이유는 중국의 공산당이 만들어 놓은 샨사댐이 원인이라는 과학자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와 지축의 기울기를 변화시킬 정도의 어마어마한 샨사댐은 시작 단계부터 자연을 거스르는 바람에 엄청난 재앙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올 들어 유난히 메뚜기떼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세계적인 기후온난 현상에 따른 기후변화가 가중돼 더욱 그러합니다. 메뚜기떼가 유발하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세계 식량 및 기후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세계 식량농업기구에서는 최근 들어 비상사태 직전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전역에서 농작물을 위협하고 있는 메뚜기떼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메뚜기떼이기에 이처럼 호들갑을 떠는 걸까요? 한 예로 케냐의 메뚜기떼 중 가장 큰 무리는 길이 60km, 폭 40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하늘을 날면 거대한 구름 형상이 되어 인공위성에서도 촬영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메뚜기떼의 크기는 1세대를 거칠 때마다 약 16에서 20배를 증가합니다. 이 메뚜기떼 새끼들은 2에서 6개월이면 성숙해 다시 후손을 낳을 수 있습니다. FAO는 오늘 6월쯤에는 메뚜기떼의 개체수가 현재보다 500배로 증가해 인도 등 30여 개국에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km제곱미터의 넓이에 최대한 8천만 마리가 뭉쳐서 날아다니는 사막의 메뚜기떼는 하루에 자기의 몸무게만큼의 작물을 먹어치울 만큼 엄청난 식성을 자랑합니다. 평상시 메뚜기는 그 귀여운 어감처럼 성격이 온순하고 느리게 움직이며 짝짓기를 할 때만 함께 모여 사는 곤충입니다. 그러나 메뚜기떼로 형성되면 이들은 전혀 다른 동물로 변합니다. 성격이 공격적으로 변해 바쁘게 날아다니면서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사나운 곤충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같은 유전자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모기가 부족할 낌새가 보이면 단 몇 시간 만에 이들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입니다. 군집성 메뚜기의 신경계에는 개별생활 메뚜기보다 세로토닌이 3배 이상 분비돼 다리와 날개를 짧게 만들고 갈색 계통의 몸 색깔을 흑갈색으로 변화시킵니다. 미처 이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메뚜기들은 강폭해진 자신의 동료들에게 먹혀버리고 맙니다. 올 6월 호남성에 등장한 메뚜기떼의 출현은 농민들을 많이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은 메뚜기떼가 출현한 다음날 무인기를 이용해 살충제를 마을 주변 나무와 농작물 등에 살포하고 메뚜기떼를 박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워낙 메뚜기떼가 엄청난 숫자이기 때문에 역부족인 상태라 후난성에서 등장한 메뚜기떼들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에 광시성 9일인시 치안저우현은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프리카에서 오는 메뚜기떼는 현재 인도에 머물고 있으며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수만 마리의 메뚜기떼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농작물을 순식간에 먹어치웠습니다.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인도 정부는 메뚜기 박멸 승부수로 드론을 띄워 공중에서 살충제를 뿌리며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중국의 장마로 인해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장기간 머물면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메뚜기떼는 곧 서쪽 중국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파키스탄, 인도에서 티베트 자치구와 미얀마를 거쳐 카자흐스탄,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통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중국으로 진입했다고 하였지만 아직 중국에서 아프리카 메뚜기떼에 피해봤다는 보도는 눈에 띄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에서 자체 발생해 번지고 있는 메뚜기떼와 이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메뚜기떼가 중국에서 동시에 만난다면 중국에서는 아마 상상을 초월한 재앙이 덮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